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임차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임차권 개요와 등기 변동 일부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등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 제일 먼저 임차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등기는 요 저당권과 임차권이 이렇게 깎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서 임차권이 말소되는 그런 경우였었죠. 이번엔 두 번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차권이 먼저 들어오고 저당권이 들어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 유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즉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이 임차보증금 3억을 갖다가 어, 임차보증금 3억을 가지고서 계속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이 부동산에서 살겠다, 임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게 되겠고요. 3번 등기, 갑구의 3번.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요 을구의 2번 요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요 갑구의 2번 등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낙찰자는 어, 아, 응찰 금액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할 때, 요 임차보증금 3억은 나중에 낙찰자가 반환을 해줄 걸 감안을 하고서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등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임차권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자, 결국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차권, 전저당권,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요게 등기의 순서는 저희가 바로 앞장에서 봤었던 등기와 똑같죠. 동일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대응이 좀 틀렸습니다. 대응 방식이 좀 앞의 경우와 좀 틀리죠.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임차권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채권자가 돼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보증금 그 반환 거부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경우가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거나 요 두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임대차 해지를 선택을 한 걸로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요 경우에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일단 1단계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두 단계로 나눠지니까요. 1단계로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서 이런 A, B, C의 등기가 이루어질지라도
일단 임차권은 분할은 소멸하지 말소되지 않고 존속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3번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매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요 2번 등기 말소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요게 요 갑구의 2번 요 말소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인 그날 당일에는 이 등기는 살아있게 되죠. 비록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하고 강제금 배당 요구를 했을지라도 요 등기는 살아있게 되겠죠. 저희가 전에 초기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그 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민사집행법 제91조를 저희가 이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죠. 자,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결국은 전세권만 아, 매각 잔금 납부 당일날 이렇게 소멸이 되고 요 임차권은 그냥 인수한다는 겁니다. 다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결국은 요 등기는 매각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잔금 낙찰 그러니까 낙찰 잔금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 등기가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나서 약 1개월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이 돼서 배당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임차권 등기는 이때 말소가 됩니다. 최선수 임차인의 배당 요구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2차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매각대금 전액 납부하는 당일에는 요 등기는 살아 있었죠. 그다음에 요 등기가 말소되는 날은 바로 이날입니다.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이렇게 요 등기도 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은 말소 등기를 두 번 진행합니다. 첫째, 대금을 납부한 날, 그때 요 등기가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이 돼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배당표를 가지고서 다시 등기소에 가서 요 등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해서 요거는 좀 신경 쓸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낙찰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은행과 미리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요. 요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의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요 부분이 결국은 낙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 경우 미리 금융기관을 접촉하여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이 되어야 말소시킬 수 있음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이 되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배당 유관 최선순위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